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 터침이 시작합니다. 쾌락 호르몬 도파민보다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에 가까운 남자, 돈줄남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네. 며칠 전이었습니다. 자려고 누워있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몸을 일으키자 그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크고 까맣고 반질거리는 바퀴벌레를 말이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와, 바퀴벌레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네요. 30분간 난리를 치면서 바퀴를 잡았어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마리 보이면 100마리 있는 거라고. 제가 실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거든요. 주변에 좀 알아보니까 세스코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 눈 딱 감고 월 3만 원 정기 결제하고 바퀴 없는 삶 찾아도 될까요? 예. 야, 이 사연을 아마 몰입해서 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바퀴벌레를 봤다 이랬으면은 그냥 별로 느낌이 없었을 텐데 네. 크고 까맣고 반질거리는 이 다리 부분에서 저는 정말 몰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야, 이거 결제해야 된다. 정말 이런 생각이 딱 불현듯 드는 거예요. 아마 네.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도요. 예. 아마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잠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진정하고 생각을 해보면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세스코 서비스가 곧 바퀴 없는 세상과 같은 말이냐. 요거에는 조금 약간 의문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100%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기업의 이 세스코가 효과가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불현듯 바퀴를 보는 순간 그 세스코가 떠올랐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광고 마케팅이 그만큼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인간의 뇌는 말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뭔가 뭐에는 뭐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광고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네. 광고 들으면서 저렇게 광고해서 뭐 저런 게 떠올라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딱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네. 일단 결제는 안 했습니다. 이런 거는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순간 무서웠는데 까먹었어. 까먹어버린 거야. 이제 이런 그건 생각 정말로 벌레를 무서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하루 종일 벌레가 제 머리를 기어다니고 근데 나도 이 순간 이거 얘기 딱 들으면 막 치가 떨리는데. 자려고 누우면 왠지 내 몸을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난다니까요. 한번 내가 보면. 벌레를 안 무서워하진 않는데. 하여튼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걸 결제까지는 안 갔는데 뭐 이런 네. 서비스를 생각을 못했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아마 우리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장 무서운 게 고정비입니다. 만약에 내가 일정 돈을 들여가지고 그 바퀴를 없앤다. 뭐 이러면 저도 할 만한데 이게 매월 3만 원이 나가는 정기 결제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이 정기 결제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돈을 분할로 보여주는 겁니다. 1년에 36만 원 그러면 오씨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3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그 분할 플랜이라고 그러죠. 인스톨먼트 플랜이라고 그래서 네. 자꾸 쪼개서 보여주는 게 기본적으로 마케팅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얼마다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월이나 또는 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더 작게 보이게끔. 작게 보이게끔. 이게 예를 들면 30만 원 기부해 주세요. 그러면 30만 원 어떻게 기부해? 그런데 하루에 820원밖에 안 하는 돈입니다. 할만하지. 이러면 내가 이거 해야지.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보험료 단돈 57,000원. 싸다. 근데 30년 납으로 하면은 이게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정수기 렌탈료 39,000원. 야, 이거 뭐 얼마 안 되네. 그런데 1년이면 이게 5년이면은 234만 원인데 그냥 한 대 사고도 남아요, 돈이. 그리고 뭐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홈쇼핑에서 명품백도 그 홈쇼핑에서 팔더라고요. 팔아요. 우선 네. 깜짝 놀랐는데 뭐 아주 큰 가방은 아닌데 이렇게 크로스백이더라고요. 근데 60개월 할부를 하는 거야. 명품 가방을 60개월 138만 원짜리 가방인데 한 달에 23,000원.
와 이러니까 야 23,000원에 내가 저 명품 가방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명품 가방이에요.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음. 한 달에요. 23,000원만 맞아요. 내시면 이 얼마? 명품 가방 매면서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23,000원. 여러분 커피 5잔만 안 마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누가 다섯 안 잔 안 사요? 마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비자는 자꾸 이렇게 분할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우리 마케팅이 이렇게 분할로 보여주더라도 우리는 한번 토탈로 생각을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벌레 얘기에서 이제 너무 많이 벗어났는데 일단 저는 이걸 결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바로 결제하기 전에 4가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4가지 나왔습니다. 네, 4가지. 자, 첫 번째. 일단 결제를 하고 안 나타나는 경우예요. 야, 너무 좋다. 근데 이게 과연 세스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죠. 자, 일단 결제를 했는데 또 나타나.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결제를 했는데도 또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뭐 결제 계속 이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고. 네. 결제를 안 하고 미뤘는데 안 나타나. 이게 저 같은 경우잖아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결제를 안 했는데 다시 나타나. 그러면 이거는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박자 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고 까맣고 반짝거리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놀래가지고 바로 결제하면 네. 약간은 미심쩍은 의심이 남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한 타임 쉬었다가 결제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고정비니까. 네. 고정비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다른 일을 먼저 해라. 맞아요. 그런 다음까지 또 생각이 나면 가서 결제를 해라. 그러면은 얘기를 절대 하셨는데. 후회하지 않는 좋은 소비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느냐. 맞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퀴를 되게 많이 키워봤어가지고 아는데 날아다니는 바퀴, 크고 날아다니는 바퀴는 3바퀴일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상해버렸어요. 지금. 네, 근데 이거는 그 집바퀴랑 좀 달라서 좀 며칠 지켜보시면 다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밖에서 날아오는 바퀴일 수 있거든요. 그러네. 이게 네. 창문 같은 걸로. 맞아요. 네. 이 바퀴 전문가의 그래서 조언까지. 3바퀴는 조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팁까지 드립니다. 제 예전에 산바퀴라 그러니까 왠지 약간 좀 살아있는? 좀 청정한 바퀴. 산에서 온? 네, 산에서 온 뭐 청정하진 않겠죠. 제가 옛날 저 산에서 그 신촌 산에 있는 하숙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환기 한번 했다가 산바퀴가 제 얼굴에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안 나오더라. 너무 걱정 마셔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2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와이프가 독일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기간은 2년이고요. 저는 일반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됐는데요. 사실 저 와이프를 너무 따라가고 싶습니다. 1년만이라도 휴직하고요. 아직 신혼이잖아요. 근데 걱정은 그럼 저희 수입이 당장 줄어버리잖아요. 와이프는 그냥 여름휴가, 겨울휴가 정도로 오는 걸로 하고 열심히 서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하자는데요. 어떻게 2년이나 떨어져 있나요? 제가 와이프 따라가면 어느 정도 상쇄되는 비용이 있지 않을까요? 주거비 지원되니까 저희 서울집 월세 나가는 거 아낄 수 있잖아요. 다만 걱정은 회사에 뭐라고 말하면서 휴직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돈줄남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세요? 요 사연도 좀 몰입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이거 신혼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혼이 아닌 저한테는 이거 당연히 이거 저기 떨어져 있으면서 왜요? 뭔가 이렇게 사실 이게 참 네. 희한한 게 이제 한 뭐 결혼하고 한 20년 지난 부부들은 다 느끼시겠지만은 네. 남편이 남편이 어딜 간다 또 아내가 어딜 간다 그러면 또 그 시간이 또 그렇게 또 괜찮아요 또 그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게 아니라 신혼이다라는 신혼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 뭐 저한테 물어보시고 싶으셔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뭐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뭐 안 맞을 수는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분이
2년 정도 파견 나가 있는데 월세를 아낄 수 있지 않나요?라고 했는데 네. 당연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무리 월세를 아껴봐야 무급 휴직으로 2년은 아니죠. 1년 정도를 이렇게 휴직을 하신다면 이건 뭐 경제적인 손실은 뭐 이건 불보듯 뻔하죠.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1억 원 가까운 기회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1억 원이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이건 뭐 당연히 무조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떨어져 있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년 후에 본인의 판단했던 내용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용기도 좀 어떻게 보면은 내보시는 것도. 하는 것도 좀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은데 네. 뭔가 좀 찜찜하다. 아예 당연히 지금 우리가 신혼인데 1년 내가 휴직하더라도 당신 따라가지. 라고 이렇게 딱 결정을 못하고 이게 뭔가 좀 찜찜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는 돈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커리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1년이라는 걸 휴직을 하는데 뭐 육아휴직도 아니고 맞아. 출산휴가도 아니고. 출산휴가 아니고 그럼 회사에다가 아주 저는 신혼이라 와이프 아내가 외국 따라가겠습니다. 가기 때문에 따라갑니다라고 휴직계를 낸다면 회사에서는 뭐라고 생각할지 그냥 가라 이제. 그냥 가. 그냥 와 진짜 이거 완전 정말 가. 사랑꾼이네 이러고 뭐 이렇게 칭찬해 줄까요?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네. 본인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회사의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의 어떤 문제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계산기 두드려 보면이야 뭐 계산기상으로야 회사에서 커리어나 자기 성장 부분이냐 아니면 두 분의 신혼 생활이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남아 계시는 게 맞겠지만 요 조금 플러스 알파 부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내분은 지금 좀 약간 뭔 소리야 그냥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고 뭐 아까 뭐라 그러셨죠? 겨울 휴가와 여름 휴가. 네, 이 이렇게 정도로 얘기했는데 오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내의 이성적인 판단,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부분이죠. 네. 그거는 좀 이해가 가지만 독일은 좀 사실 너무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때 본다는 건 좀 저는 말도 안 된다. 좀 더 이거는 자주 봐야 된다? 연차와 월차를 다 땡기고 연휴를 다 동원해서라도 분기에 한 번은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아내도 거기서 휴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내 휴가까지 활용해서 아내가 또 한국을 방문한다. 굳이 이런 식으로 독일 갔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계산해 보면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실상 항공비가 더 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월세보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네. 그래도 이 본인의 커리어도 지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거를 조금 더 1인이 살 수 있는 주거로 좀 옮겨주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극단적으로 따라가냐 아니면 안 따라가고 우리 1년에 2번 보느냐로 하지 마시고 네. 약간 절충을 해서 따라는 안 가지만 조금 양쪽의 휴가와 연차를 다 동원해서 네. 좀 더 자주 보는 플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말 부부가 아닌 네. 뭐 예를 들면 월간 부부 아니면 2달 월간 부부 정도. 요 정도로 절충하는 게 어떨까. 양쪽을 다 조금씩 포기하지 않는. 저는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은 가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런 근데 월간 부부나 뭐 월간 부부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죠. 예, 그러면서 조금 더 애틋해질 수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매일 예. 보면 안 애틋합니까? 근데 뭐 신혼 때는 사실 매일 보고 싶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을 좀 절충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분이 따라간다고 하면 회사에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이게 그 회사가 또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 회사에다가 조금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와이프 따라간다? 쿨하게 얘기하되
다만 이제 아내가 좀 걱정이 되고 음. 그다음에 또 외지 그 먼 타국에서 혼자 있는 것도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만 내가 휴직을 하면서 조금 뒷바라지를 좀 하고 음.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이거를 또 괜히 또 둘러서 또 이렇게 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음. 그래요. 뭐 근데 잘 안 내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예. 이유로 휴직을. 네. 그렇죠. 요즘 육아휴직도 간다고 했을 때 뭐 보내주긴 하지만 사실 다들 걱정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뭐 사람들이. 안식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무리 무급휴직이라고 하지만 그러니 말입니다. 자, 여러분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혹시 부끄러우시면 뭐 제 개인 인스타나 음. 저희 메일 네.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네네. 거기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돈 벌려면 운동하라는 트레이너님 말씀이 엄청 인상적이었던 구독자입니다. 영상 본 이후로 열심히 찾아봐서 아파트 무료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근력 운동이라는 게 생각보다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음악이나 유튜브 클립 소리 들으면서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까지는 돈 아낀다고 줄 이어폰 썼거든요. 근데 운동할 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5만 원 미만의 저렴한 무선 이어폰 샀는데 자꾸 고장나거나 금방 방전되더라고요. 그것도 3번이나요. 그냥 남들 많이 쓰는 버즈나 에어팟 사는 게 나을까요? 예. 뭐 저는 일단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다. 그 자세가 굉장히 훌륭하다. 네. 그 보니까 무선 이어폰 안 사고 그 어떻게 보면 유선 이어폰으로 할 때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때까지 진짜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다. 네. 이 노동과 운동은 똑같이 땀이 나는데 이상하게 노동은 그래도 돈을 번다는 동기부여나 목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네. 힘들지만 그래도 이거 하면 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복되는 운동은 때로는 지겹고 이분 얘기하시는 것처럼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네. 예, 무료 헬스클럽 헬스장을 잘 찾으시긴 했는데 가서 이 반복 훈련이라는 게 참 어쩔 땐 좀 지겨우니까 음악이 벗이 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래서 음악을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돈을 들여서 상호작용이 있는 뭐 네. 예를 들면 탁구나 테니스나 뭐 친목 도모가 가능한 골프 이런 걸 하면은 상당히 좀 운동이 재밌는데 네. 헬스장에서 혼자 하는 거는 너무 재미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거든. 나와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음악이라도 좀 벗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진짜 운동하는데 말이야 줄이 막 치렁치렁 걸리고 사실 위험해요. 네, 막 위험해요. 이렇게 뛰면서 네. 근데 제가 이분 사연에 참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다들 이거 뭐 하나 꽂고 있을 때 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저는 유선 이어폰을 썼었어요. 그래서 네. 가방에서 꺼내서 이걸 막 풀어서 여기다 딱 꼽아서 이게 뭔가 좀 감성이 있지 않냐.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그랬는데 이걸 보기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이제 그 직원분 한 분이 안 쓰는 이 무선 이어폰이 있는데 하나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안 쓰는 게 있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에어팟이나 버즈처럼 좀 신형이 아니라 초창기 모델인데 이름이 뭐였죠? 모토롤라. 거기서 나오는 건데 좀 약간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한번 써보라고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썼는데 잘 들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좀 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저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왜 이어폰을 싫어하게 됐냐면 네. 어려서 이제 이어폰 자꾸 꽂으면 옛날에도 라디오 이어폰 있었거든요. 한쪽 귀에는. 네. 귀 청력 망가진다고. 아. 어려서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네. 이어폰 꽂는 거를 조금 약간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골전도 이어폰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청각의 훼손이 좀 없나요? 그럴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쓰다가 이 고무 재질 있는 그 부분이 또 네. 빠지고 이러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요거 써서 내가 정말 괜찮으면 나도 저는 이제 그 아이폰은 아니다 보니까 뭐 네. 버즈인가 그걸 사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안 사셨어요? 줄 뭐 이어폰으로 다시 별로 돌아가고? 필요를 많이 못 느끼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운동을 할 때 뭐 우리가 지겨운 공부나 또 이런 어떤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지치지 않고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뭐냐 결국은 나의 성취감하고 연결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오죠. 네.
그리고 공부도 막 하고 나니까 성적이 올랐다더라.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축도 통장이 불어나는 숫자가 바로바로 보이는데 네. 이분은 지금 사실 잘 표가 안 나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든데 운동 같은 경우도 뭐하고 연결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체질량 지수, 그다음에 또는 뭐죠? 근육량 이런 거 요즘 헬스장에 보면은 다 체크할 수 있는 게 뭐 있잖아요. 기초대사량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를 목표를 딱 정해서 내가 네. 오늘 운동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체질량 지수나 또는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들을 어떤 목표로 놓고 도전을 하시면 네. 조금 더 운동을 혼자 하는 거지만 좀 재밌게 나의 음. 성취감이나 동기부여와 연결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음악은 당연히 이제 이분이 어떤 상호작용이 없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 꼭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고가의 이어폰 안 사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오셨다라는 세 점에서 번이나 샀다고 하시니까. 네. 이 점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사셔도 되지 않을까. 결국에. 예, 왜냐면 이거를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소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소비가 진짜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의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산다. 그거는 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냥 덜커덕 이렇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최근에 보도를 보셨겠지만 대기업들이 화장지 사용을 줄입시다. 뭐 이런 문구를 회사 내에 붙인다든지 네. 잉크와 종이를 아낍시다. 이런 문구를 붙인다든지 개인적으로 잉크를 많이 소비한 직원에게는 메일로 잉크 소비를 조금 자제해 주세요. 뭐 이런 메일을 보낸다라는 와.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네. 많은 분들이 그것도 뭐 대기업에서 왜 이렇게까지 종이 아껴라, 잉크 아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아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돈이 절약되겠느냐.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조직원들에게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조직 문화의 일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아끼자라고 얘기를 해서 아껴지는 걸로 뭐 이익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 지금 그렇죠. 마음가짐. 제가 에티튜드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마음의 근육을 끌어올리기 위한 에티튜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뭘 아끼자 그럴 때 아껴서 뭔가 대단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도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저는 이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게 이분 당장 가서 이걸 사도 정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분은 진짜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아깝지 않을 만큼 쓰실 거죠. 그러니까. 뽕 뽑는다고 하죠. 뭐 소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그걸 3번 망가뜨리고 5만 원씩 3번 손해를 보냐. 네. 단박에 가서 샀으면은 아무 문제 없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지만 이분이 그런 어떻게 보면 절제 근육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물 셀 틈 없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있을 것이다. 이미.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률 1% 올리려고 하루 종일 모바일 들여다보시는 수고보다는 쓸데없는 돈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분은 이미 삶의 애티튜드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요 정도 소비하시는 거는 아유, 걱정 예.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너무 많이 걱정을 해놓은 맞습니다. 상태다. 이 소비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릴 야, 테니까 소비의 박수를 보내는 시원하게 날이. 한번 가서 네. 사시고요. 네. 이어폰 들으시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도 되시면 너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네, 이분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까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